퇴직하고 나면 무슨 낙으로 살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웃음이 나온다. 왜냐고? 나는 지금 퇴직한 지 4년 차, 무직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여유롭고 행복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회사 다닐 땐 늘 출근 시간에 쫓기고 상사의 눈치에 스트레스를 달고 살았다. 그땐 퇴직이 두려웠다. 일이 내 존재의 증명이라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깨달았다. 일은 삶의 수단일 뿐 삶의 목적은 아니었다는 걸. 여기서 중요한 건 퇴직 후 무직이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단 몇 가지 조건만 갖춘다면 말이다. 지금부터 내가 4년 동안 겪으며 느낀 진짜 퇴직 후 삶의 기술을 이야기해 보려 한다. 나처럼 퇴직을 앞두고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나 막 퇴직하고 방황 중인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1. 돈은 적어도 불안은 없다. 소비를 줄이니 자유가 생겼다. 퇴직 전에는 퇴직 후에도 월 300은 써야 하지 않나? 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다.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 꼭 그렇지 않았다. 내 첫 사례는 바로 생활비 절감의 기적이다. 나는 퇴직 직후 월 250 정도로 생활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소비가 줄더라. 점심 약속도 줄고 업무용 의류나 교통비, 회식비도 없어지니까 말이다. 지금은 월 13만 150 정도면 아주 풍족하게 산다. 결국 중요한 건 얼마를 버느냐보다 얼마나 쓰느냐였다. 소비를 줄였더니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압박도 줄었고 마음도 편해졌다. 그리고 그 여유 덕분에 자투리 시간에 취미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예전엔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 보류했던 사진 찍기와 텃밭 가꾸기를 하나씩 시도하면서 삶의 활력이 생겼다. 지금 나는 돈이 많진 않지만 불안하지 않다. 그건 내가 필요 없는 소비를 끊고 스스로에게 맞는 생활 방식을 찾았기 때문이다. 2. 세상과 다시 연결되다 관계의 질이 달라졌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인간관계다. 회사에 있을 땐 사람을 이해관계로 만났다. 점심도 눈치 보고 먹고 내 자리를 위협할까봐 동료와 거리도 두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사람 보는 눈이 달라졌다. 내 두 번째 사례는 동네 도서관 자원봉사다. 퇴직 6개월쯤 되었을 때였다. 하루하루 무료하게 보내다 우연히 구청에서 자원봉사 모집 공고를 봤다. 책 정리와 아이들 독서지도 활동이었는데 이거 재미있겠다 싶어 신청했다. 그런데 이게 내 인생을 바꿨다. 내가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나누는 관계를 처음 경험한 것이다. 아이들과 눈 맞추며 웃고 같은 자원봉사자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사람에 대한 믿음과 따뜻함을 되찾았다. 요즘엔 매주 도서관 봉사를 하고 끝나면 커피 한잔하며 일상을 나누는 친구도 생겼다. 회사 때보다 오히려 더 진심 어린 관계가 많아졌다. 3. 가치 있는 하루가 인생을 바꾼다. 작은 루틴이 만든 큰 변화. 세 번째는 하루의 루틴이다. 퇴직 후 한동안은 정말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다. 자고 밥 먹고 멍하게 TV 보다 하루가 끝났다. 그런 날이 반복되면 의욕도 자존감도 떨어진다.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더라. 여기서 내가 구한 해답은 하루 3가지 루틴 만들기였다. 아침 걷기 30분, 일기쓰기 또는 책 10페이지 읽기. 오후의 일시간은 나만의 시간 영상 편집, 유튜브 시청, 텃밭 가꾸기 등. 이렇게 하루를 짜고 나니 삶의 질서가 생겼다. 특히 아침 걷기는 정말 효과가 컸다. 햇빛을 받으며 걸으니 기분도 좋아지고 수면의 질도 올라갔다. 하루를 여는 리듬이 생기니 나태함도 줄었다. 나중엔 그 일상들을 기록하면서 블로그도 시작했다. 지금은 1000명이 넘는 구독자가 생겼고 내가 글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낀다. 직장 다닐 땐 숫자에 쫓겼다면 지금은 의미에 따라 움직인다. 마무리하며 직장이 없으니 진짜 내가 보이더라. 퇴직은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진짜 내 삶의 시작이었다. 중요한 건 퇴직 후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방향을 몰라서 흔들린다는 거다. 소비를 줄이고 관계를 바꾸고 루틴을 만들면 무직이라도 삶은 훨씬 풍요로워질 수 있다. 퇴직 후 4년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내 인생을 사랑하게 됐다.
매일이 감사하고 나를 위한 시간이 소중하다. 혹시 지금 퇴직을 앞두고 불안한 분이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직장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직장 너머에 진짜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도 곧 웃게 될 겁니다. 퇴직은 많은 사람에게 삶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러나 그 전환이 기회가 될지 혼란과 우울의 늪으로 빠지는 계기가 될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준비와 사고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퇴직 후 무직이라는 상태를 마치 패배처럼 받아들이곤 합니다. 특히 직장 중심의 정체성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퇴직 후 무직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퇴직 후 4년간 무직으로 살아가면서도 매일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퇴직 후 삶의 질을 높이는 전략과 심리적 전환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소비를 줄이면 불안도 줄어든다. 퇴직 후 재정 구조 재설계의 중요성. 많은 이들이 퇴직 후 가장 먼저 걱정하는 부분은 소득의 단절입니다. 그로 인해 불안이 커지고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겠다는 압박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퇴직 후의 재정은 단순히 벌어들이는 돈이 아니라 얼마를 쓰느냐에 따라 안정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례 1월 25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줄어든 소비 패턴. 한 60대 퇴직자는 퇴직 직후 월 평균 250만 원의 생활비를 사용하던 생활을 점진적으로 조정하여 150만 원 수준으로 안정화시켰습니다. 불필요한 외식, 교통비, 의류 소비 등을 줄이면서 생활 만족도는 오히려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소비를 줄이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자극이 줄고 삶이 단순해졌기 때문입니다. 재정적 불안은 수입이 아닌 소비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얼마를 쓰며 살 것인가를 중심으로 퇴직 후 예산을 계획한다면 무직 상태에서도 불안 없이 생활이 가능합니다. 2. 관계를 바꾸면 삶이 따뜻해진다. 이해관계가 아닌 진심 기반의 사회적 연결. 직장 생활의 인간관계는 대부분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됩니다. 그러나 퇴직 후에도 이러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새롭게 만들지 못하면 고립감과 외로움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직 후 새롭게 형성되는 순수한 만남은 삶의 질을 높이는 강력한 요인이 됩니다. 사례 2. 도서관 자원봉사로 확장된 관계망. 퇴직 후 무료함을 이기기 위해 시작한 도서관 자원봉사는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창구가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한 관계가 아닌 무언가를 나누기 위한 관계에서 오는 정서적 안정감은 기존의 직장 중심 관계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거나 새롭게 확장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우울감, 무기력감, 인지기능 저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작은 루틴이 무력감을 이긴다. 하루 구조화가 주는 정체성과 활력. 퇴직 후 시간은 넘쳐나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비구조화된 일상은 심리적 무기력, 낮은 자존감, 심지어 우울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요한 것이 루틴입니다. 사례 3. 걷기, 글쓰기, 텃밭 가꾸기로 구성된 하루 루틴. 한 퇴직자는 하루 3가지의 고정 루틴을 설정함으로써 삶의 질서를 회복했습니다. 아침 걷기 30분, 일기 쓰기 및 독서, 그리고 오후 텃밭 가꾸기 또는 취미 활동을 포함한 단순하지만 규칙적인 하루가 무기력감을 차단하는 효과적인 장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루의 구조화는 자신이 여전히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감각을 회복하게 해주며 이는 정체성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전문가의 통찰 무직은 상태이지 실패가 아니다. 퇴직 후 무직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러나 이를 마치 사회적 탈락 혹은 쓸모없음의 낙인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직업 중심 정체성과 성과주의적 가치관에 깊이 뿌리 내린 인식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퇴직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효능감 셀프-에피켓이, 즉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는 직업의 유무와 상관없이 자신의 시간, 관계, 건강,
여가를 주체적으로 설계할 때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퇴직 후에도 웃을 수 있는 3가지 핵심 전략 요약. 전략 실천 방법 기대 효과. 소비 줄이기 월 생활비 항목 점검 후 고정 지출 줄이기 재정 불안 해소, 경제적 자율성 증가. 사회적 연결 유지 자원봉사, 취미 모임,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 외로움 해소, 정서적 안정, 인지기능 유지. 하루 루틴 만들기 걷기, 독서, 정해진 활동 시간 설정 무기력 감소, 자존감 회복, 삶의 목적 유지. 결론 퇴직은 끝이 아니라 설계된 자유의 시작이다. 퇴직은 단순한 일의 종료가 아니라 삶을 다시 설계할 기회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무직은 불안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해 수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지출을 줄이고 일상의 의미를 회복하는 전략 역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퇴직 후 무직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기 주도적 삶의 설계자로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 퇴직을 앞두고 계신가요? 혹은 이미 퇴직하고 무직 상태로 방황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잘 준비된 무직은 어쩌면 직장 생활보다 더 풍요롭고 행복한 인생으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